제 185조를 읽을 차례인데 요 앞에서 하다가 뭐 할 얘기는 대충 했는데 조금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사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냐? 채권도 물건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니까 채권은 사람을 직접 지배하는 거냐? 근데 이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예, 평등사회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예,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뭐, 누가 누구를 지배를 해? 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전에 뭐 신분사회 같으면은 뭐, 주인이 이 하인을 지배하고 이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예, 근대사회 이후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평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다. 물건처럼 확 지배하고 싶은데 지배가 안 된다. 우리 헌법에서 그거 허용을 안 한다. 헌법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헌법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럼 인정해야죠. 헌법 공부가 싫잖아. 그러면 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나? 없다 해야지. 모르면 헌법 공부하고 와. 헌법 공부 엄청 두꺼운 책 공부시켜버리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직접 지배하면 안 됩니다. 예, 부숴 뿌리고 뭐 팔아먹어 뿌리고 이러면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지배를 어떻게 해? 물건이야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예, 뭐라고 청구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지배할 수 있다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라 합시다. 예, 이게 대인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지배하면 안 되고 청구만 해야 돼요. 해주세요 해야지 사람을 지배한다고 어디다 대고 지배,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물권은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채권의 상대방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야 좀 해줄래 안 해줄래 이렇게 청구만 해야지 지배하면 난리 납니다. 예, 사람을 지배하면은 그거 뭐 폭행 뭐 강금 뭐 형법에 제목 걸려가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만 해야 돼요. 그게 채권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 채권이고 예, 뭔가를 급부를 청구한다 그러죠. 뭔가를 해달라 그런다. 이 청구권이 채권이고 예,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고 청구하는 권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버린 권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채권자는 사람에게 청구해가지고 그 물건 소유권 넘겨줄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권자로 변할 수는 있죠. 예. 하여튼 사람에 대해서 지배할 수 없다.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자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고등학교 영양수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만 알고 합시다. 자, 그리고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물건에 대해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배웠고 예, 법률 또는 간섭법. 이거 민법 제일 쪽에서 본 것 같은데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예, 법률 또는 관습법. 이 민법의 법원이잖아. 법의 옹달샘 법원이잖아요. 법률 또는 관습법. 조리는 없나? 이건 조리가 없어요. 이거는 물조리 남대문 씨가 물조리 다 떨어져. 여기서는 물조리를 안 팝니다. 자, 조리가 없어. 그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임의로 지 마음대로 누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지 마음대로 창설하면 안 됩니다. 예, 법률이나 관습법에 정해진 것만 물권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물권은 법이 정해준다. 물권의 내용은 저 앞에서 봤죠. 쭉 내려오니까 뭐 소유권 있고 뭐 저 점유권 있고 소유권 있고 전세권 있고 뭐 지상권 뭐 많잖아요. 8개인가? 개수까지 몰라도 돼. 하여튼 그 있어요. 민법에 있는 거. 그게 정해준 거 있고 그다음 또 관습법이 정해준 게 또 있어요. 관습법이 정해준 거는 지금 이 민법에 안 나와 있죠. 그거는 관습법이 정해주는 물건은 뭐냐에 관해서는 민법 책을 볼 수밖에 없죠. 민법 조문을 봐갖고는 민법은 관습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정법 법률이잖아요. 성문법이잖아요. 성문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쇄되어 있는 이 법이잖아. 그럼 관습법이 아니지. 관습법은 불문법이에요.
예, 법전을 뒤져봐도 안 보이는 게 관습법입니다. 근데 관습으로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뭐 법전에 인쇄로 박혀 있지는 않지만은 그거는 거의 법이다. 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건 법이다. 하는 거, 그 정도가 관습법인데, 그거는 여기 법전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있는 물건만 인정이 되고, 임의로 지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지는 교재를 보세요. 지 마음대로 만들어라면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예, 채권은 지 마음대로 만들었대요. 지 마음대로 만들지만 그 민법 제103조 맞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104조인가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런 거 채권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채권을 들이다 만들어내면 무효지. 그거는 안 되지만은 그 이외에는 채권은 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물건은 정해진 거 사고 팔고 해야지. 소유권 아닌데 우리는 소유권 하지 말고 조유권을 만들어 팔자. 조유권이 뭔데? 아, 조목이면 온 세상을 다 지배한다는 그런 권리 하나 만들어 팔자. 야, 그거 안 되지. 조유권이 어딨냐? 이 사람아, 우리 민법에 소유권밖에 없어. 예, 그런 식으로 조유권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소유권밖에 없어요. 물건은. 예, 아니 그 뭐 물건 소유권 외에도 점유권 뭐 등이 있지만 조유권 이런 거 민법에 적어놓지 않은 그런 물건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관습법이 허용하냐? 관습이 좋은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라 그런 게 어디 관습법에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저는 이렇게 공정하잖아요. 제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거 뭐 시켜줘도 안 하잖아. 그 법이 없잖아. 저는 법이 없으면 안 해요. 저한테 아무리 유리해도. 예,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법이 없는 거는 잘 안 해. 예, 웬만하면 안 해요. 자, 관습법 이것을 갖다 물권 법정주의를 한다. 아, 물권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네. 이걸 아시면 되고 채권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강행 규정 위반이 아닌 한 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 채권은 그러니까 채권은 너무 많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만들고 다니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없는 채권도 막 있고 예, 이름 모를 꽃 예, 이름 모를 채권 이런 게 많이 피죠. 근데 물건은 이름 모를 그런 게 없어요. 딱 한정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물건은 이제 알잖아요. 부동산은 물건에서 공부했잖아.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 어쩌고 그 정착물 어쩌고 그거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 보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자, 토지와 건물 이게 부동산이고 그 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 그 토지에 관해서 물건이 뭐 있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뭐 전세권 많아요. 그 부동산과 관련된 물건, 그 부동산 아닌 물건은 동산과 관련된 물건이지. 동산 물건이 있고 부동산 물건이 있겠지. 물건이 종류가 동산하고 부동산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물건의 종류도 부동산 물건, 동산 물건 두 가지밖에 없지. 그 뭐 제3의 물건이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물건, 동산 물건 저 뒤에 나오고 일단 부동산 물건에 관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 이게 변동한다고. 변동하는 것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변동. 뭐 변한다는 거잖아. 움직일 동자, 변할 변자. 변해서 움직인다. 어떻게. 이 변동이라는 것은 민법에서는 물건이 발생하거나 변경. 이해 어렵다. 변경하고 변동을 구분을 해요. 자, 변경하고 변동이 어찌 다른데? 참. 그게 어려워. 자, 발생은 알잖아. 발생. 처음 생기는 거 발생. 소멸은 알죠. 소멸. 예, 없어지는 거 소멸. 생기고 없어진다. 발생, 소멸. 출생, 사망. 이거는 알겠는데 변동하고 변경이 왜 달라? 하여튼 다르게 합니다. 변경. 고칠 경자 아니야. 변하고 고쳐지는 거고 변동은 변해서 움직여 버리는 건데 이 변동에는 참 이거 변경과 변동이 헷갈립니다. 헷갈려도 민법학자들이 그렇게 씁니다. 물건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 예. 이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다 합쳐서 변동이라고 그럽니다. 물건이 없다가 발생했다. 물건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물건이 있다가 죽어버렸다, 없어졌다, 소멸됐다 하는 것도 물건 변동이라고 하고, 물건이 모양을 살짝 바꿔가지고 어떻게 살짝 형태를 바꿨다, 모양이 살짝 내용이 살짝 변했다, 내용이 물이 100g 있다가 물이 99g으로 1g 줄었다, 변경됐네, 아유 내용이 변경됐네, 이게 변경인데. 그러니까 변경은 뭐냐, 발생과 소멸이 아닌 어떤 변화, 그게 변경입니다. 그죠? 그 변경이고, 그러면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합쳐서 변동이라고 부른다. 아, 이 변동이 어려워. 변해서 움직였다. 변해서 움직였다. 아, 이 정말 어려워. 나 이건 몰라요. 하여튼 민법에서는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계된 이런 말이죠.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는 알잖아요. 법률행위는 대략 알잖아.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법적인 효과를 이렇게 착 일으키는 거, 이런 거, 그런 행위, 매매, 예를 들면 매매, 물건 사자, 팔자, 오케이, 콜, 이렇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돈을 내고 나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은,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 있고 단독행위가 있고 또 다른 거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했죠. 자, 어쨌든 법률행위,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매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매매라고 합시다. 매매라고 합시다. 그걸 매매라고 해. 그 뭐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꽃바람 속에, 이거 홍도야 오지 말라는 그 가사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꽃바람 속에, 야, 부동산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 법률행위를 했시오. 했지라잉. 법률행위를 했지라잉. 했어요. 했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매매를 했어. 그거로 인해서 소유권이, 사고 팔았으면 이제 물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소유권이 취득되거나, 실이 뭐냐? 소멸입니다. 득, 취득, 상실, 상실, 득, 얻고, 잃고, 변경. 요 변경이 여기 나오네. 참. 그러니까 변동하고 변경이 다르네. 변동은 요겁니다. 득실 변경을 합쳐서 변동이라 하네. 득, 취득, 그러니까 발생했다고. 상실했다고. 소멸했다고. 그 다음 변경. 득실 변경. 여기 발생이 득이고, 소멸이 실이고, 이게 변경이야. 이게 득실 변경이구나. 물건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할 때는 등기, 이 부동산 등기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하니까 부동산 등기지. 이 부동산 등기를 왜 구분해야 되냐면 법인 등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법에서 말하는 등기라는 것은 이 부동산 등기. 법률행위, 매매를, 부동산에 가서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하냐. 조원봉 소유에서, 아니다, 내가 사야지, 내가 벌어야지. 김계동 소유에서 조원봉 소유로 이렇게, 이 100억짜리 강남의 건물이 말이야. 이게 딱, 이 매매가 돼가지고, 이 변경이 돼, 소유자가. 김계동에서, 조원봉 소유로 이 100억짜리 건물이 말이죠. 100억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100억짜리 건물이 말이에요. 자, 이 부동산 등기가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어요. 그게 변경이에요. 그 변경하려면은 매매 계약만 하면 안 되고, 법률행위 매매 계약만 했다가 안 되고, 그거로 인한 물권의 변경을 일으키려면 부동산 등기를 딱 하면은 그 소유권이 팍 넘어온다 이거지. 등기 안 하면 안 넘어오지. 그걸 알아야 돼. 등기 안 하면은 뭔데? 등기 안 하면 아까 봤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증권 채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증권만 갖고 있으면 강남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강남 땅의 주인이 되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근데 절마가 갖고 있는데, 걸마가 갖고 있어. 확 뺏어온다고 되나? 등기를 옮겨야지, 이 사람아. 근데 돈 주고 사야지. 100억 정도야. 돈 주고 삽시다. 꿈속에서 뭘 못해. 꿈속에서는 다 할 수 있지. 자,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행위로 해가지고 물건을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김계동에서 조원봉 앞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그게 물건이 바뀐다. 김계동에서 조원봉이 소유로 되는 거지. 등기를 안 하면 채권 상태에 머물러, 법률행위 상태, 이 채권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소유자가 안 바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 제 186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꽃바람 속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려 그러면, 변경되려 그러면 부동산 등기를 하는 순간에 그 효력이 생겨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등기 안 하면은 안 되는 기지. 안 넘어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하는 겁니다. 예. 등기 안 하면 소유자일 수 없죠. 예. 이게 원칙이 이렇다는 거, 법률적으로 이렇고 그 외에 또 판례가 이상한 장난 많이 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생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이게 원칙이다. 그럼 변경은 그렇고 득은 뭔데? 취득. 예, 취득하는 거 예컨대 저당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행위만 해놓으면 저당권이 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등기, 저당권 등기 설정 등기를 딱 해야 그 순간에 내가 저당권자다 하고 딱 잡은 거지. 저당권 설정 계약서만 사고 집에 가버리고 등기 안 하면은 영원히 못 되는 겁니다. 왜?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인한 물권 저당권의 취득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혈액이 생긴다고. 하이 사람들이.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원칙이죠. 예컨대 오케이.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지금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요거 내가 사업 망하면 요 인간들 다 딱 집어치고 들어올 거 아니야. 압류 부동산 이거 피하자. 어떻게? 예. 일단 우리 와이프하고 앞으로 2분의 1을 다 넘겨줘버려야 돼. 지분을. 그래가지고 증여계약서를 딱 쓰고 2분의 1 법률행위를 합니다. 넘겨준다. 법률행위를 딱 한 다음에 요것만 하면 안 되지. 내가 읽잖아. 내가 공유자 아니다 하려면은 등기를 딱 넘겨줘야 돼. 등기를 하면은 내 거는 됩니다. 예. 뭐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물건이 취득되고 변경 소유자를 바꾸거나 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뭐 1억인데 9천만 원을 바꾸거나 등등 변경을 가하거나 내 지분을 포기해서 내 권리를 안 갖게 되거나 등등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법률행위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우리나라 물권 변동의 원칙입니다. 이래서 부동산 등기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등기소가 수도 없이 설치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리에 나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면은 등기과가 있고 여기 은평구에는 은평등기소가 있고 그 옆으로 내려오면 서대문 등기소도 있고 등기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는 아니고 상당수 많죠. 자, 이게 186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 여기 또 예외 규정이 있어요. 187조. 이까지 하려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186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